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We have a great country. That's my thoughts. This country has worked. 예, 오늘 뉴스탑 10은 여기부터입니다. 흑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미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계엄 상황 정도로 보이는데요. 어제 지하 벙커에 피신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시위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다시 한번 엄포를 놓았습니다. We are ending the riots and lawlessness that has spread throughout our country. We will end it now.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I am dispatch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heavily armed soldiers, military personnel,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o stop the rioting, looting, vandalism, assaults, and the wanton destruction of property.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군대 동원해서 빨리 문제 해결할 것이다. 폭동과 무법 상황, 오늘 중으로 끝날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뭐든지 진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워싱턴 상황이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동전에서나 볼 수 있던 블랙호크 헬기가 지금 워싱턴 상공에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거기 있는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거의 뭐 처음 보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지사들과 화상회의에서 경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 방위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내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동 상황에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끝낸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지사들에게도 군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I have strongly recommended to every governor to deploy the National Guard in sufficient numbers that we dominate the streets. He speaks and he makes it worse. There are times when you should just be quiet, and I wish that he would just be quiet. 우정현 박사님, 미국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왜 이거 제압도 못하고 이러고 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퍼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던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폭동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다른 정치인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종 차별의 문제에 있었고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무고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대통령이 좀 고쳐주는 발언을 해야지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강경한 진압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에게 이 강경한 진압이 오히려 추후의 정치적인 일정을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 박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밑에 그래픽이 나올 텐데 폭동 진압법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미국 영토 안에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연방군 투입이 가능하다. 우 박사님, 이거는 주지사들의 동의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모든 군을 다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있게 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군은 외국과의 상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내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법의 가장 큰 예외적인 조항이 이 반란 진압법인데요. 예. 1807년에 사실 생긴 법입니다. 꽤 오래전에 생겼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군대들이 이제 연방 정부 하에 있을 경우 어떠한 반란이 있더라도 연방 정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됐었는데 예. 사실 별로 사용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1992년에 LA 폭동 때 이제 한번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 지역에 루이지애나 지역에 여러 폭동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할까 고민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주방위군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공동으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예. 원래 그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실제 동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적용을 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겠다라는 이제 엄포를 놓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촉즉발 LA 폭동 때가 연상케 하는 진압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시위대를 피해서 인근 교회로 가서요. 성경책까지 들었습니다. We have a great country. That's my thoughts. This country is the world. We're to keep it nice and safe. 우정혁 박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어떤 분위기인지 다소나마 감지가 좀 되는데 그 백악관 밑에 지하 벙커에 피신할 때 던지고 오늘 시위대 뚫고 지나가서 성경책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저 교회가 지금 화면상으로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백악관에서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예.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백악관 뒷문 쪽에서 아마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면서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교회를 다니는 남부 시민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첫 교회를 가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이런 무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젊은 계층 그리고 도시 계층 이런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본인의 지지층을 대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저런 장치를 이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본인이 직접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군대를 동원하건 강경한 진화법을 사용하는 데 대한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진정보다는 자기 재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 목적이 더 크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도 그런 목적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위가 정점을 찍던 이 수도 워싱턴 하늘에 시위대 머리 위로 헬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중동의 아프간 전장을 누볐던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최 변호관님, 헬기까지 떴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헬기가 아니라 미 육군의 상징 블랙호크 헬기인데 이 정도 떴다. 아무리 위협 비행이라도 상당히 그래서 시위대한테는 부담과 큰 충격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언론을 대상으로 놓는 엄포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블랙호크의 출격입니다. 블랙호크 아시는 것처럼 미군을 상징하는 헬기이고요. 아프간전 등 여러 전장을 누비는 전쟁용 헬기입니다.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워싱턴 DC에 모여있던 시위대가 부담을 느꼈고 이게 저공 비행을 하면 굉장한 소리, 굉음이 발생하고 이 먼지나 이런 파편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호크가 저공 비행하자 얼마 안 있어서 이 시위대가 해산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 대책의 총책임자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군의 합참의장이 이 시위 대응의 총책임자가 되게 된다면
이 블랙호크를 비롯한 군의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시위대를 위협하는 용도로 당연히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시위대 입장에서도 경찰차가 나가서는 것보다는 하늘에 블랙호크가 떠서 굉음을 발생시키면 당연히 훨씬 더 부담감이나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경 진압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군 부대의 헬기까지 등장해서 시위대 앞에서 저공 비행을 하는 것이 이 시위 국면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화합, 그리고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상처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위대가 단순히 하늘을 봤는데 그게 블랙호크 헬기인지 혹은 뭐 정찰기 수준의 평범한 헬기인지는 구분은 안 되더라도 저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네, 블랙호크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육중한 신체, 육중한 선체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굉음과 이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바람, 그로 인한 흙먼지 등이 지금 보시면 태풍 부는 것처럼 막 시위대의 머리칼이 흩날리잖아요. 굉장히 저고도에서 비행을 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또 이 블랙호크뿐만이 아니라 뭐 라코타 헬기라는 이 무력까지도 과시가 됐는데 뉴욕타임스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위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 더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 의지가 얼마나 크냐면요. 미국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까지 나서서 강성 시위대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But what we are now seeing on the streets of our cities has nothing to do with justice or with peace. The memory of George Floyd is being dishonored by rioters, looters, and anarchists. Radical left criminals, thugs, and others all throughout our country and throughout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set communities ablaze. 급진 좌파 집단, 뭐 폭도로까지 규정하면서 이렇게 군 말고도 FBI까지 지금 추적에 나섰는데 우 박사님 어떠세요? 이거 정상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FBI는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FBI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테러에 관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조직 범죄를 이제 FBI가 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현재의 시위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아니라 안티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 단체에 의해서 테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테러 집단이라고 하면 테러와 조직범죄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FBI는 두 가지 연방 범죄에 해당하는 이 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 수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민심에 이 인종차별까지 기름을 부으면서 시위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 옆에 이 화면입니다. 지금 우 박사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인종차별이 촉발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지금 시위대가 지금 보니까 시위대의 목을 짓누르는 경찰이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경찰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이제 총기의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경우 그 피의자가 어떤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경찰들이 진압에 나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진압이 어느 정도는 용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같이 전후의 상황을 볼 때 그 피의자가 무장을 했을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경우에 저러한 강한 좀 불필요한 강한 진압을 했느냐의 여부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취객이라든지 뭐 경찰 몸에 손을 대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에서 경찰 몸에 손을 댔다가는 아마 금방 저렇게 목을 눌리는 아마 진압을 당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저 행위 자체로 이제 문제를 삼기보다는 전후 맥락에서 저러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후 상황으로 봤을 때 경찰의 저러한 진압이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 하나 여쭤볼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선 지금 뭐 FBI, 군 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시위대 말, 뭐 주장 하나도 듣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며칠을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의 시위를 이제 폭동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추모와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본인의 적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상황을 격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 불상사가 계속된다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et back. Show us your hands right now. Listen, you ran a stop sign. No, put the guns up. He's scared. Y'all have guns on him. He's black. Do y'all not see how many black people are getting shot? And y'all have guns on him. He's only 21, of course. Y'all, she is 90 years old. Please. 예. 그리고 LA 한인타운의 교민들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손도 뺏어가고 무릎을 꿇리게 하고 이제 손도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게 하고 지갑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뭐 돈 다 가져갔대요. 그 공포 분위기,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그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이제 그런 흑인이 겹쳐가지고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Koreatown was damaged and destroyed. 92년 LA 폭동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 박사님. 좀 정리를 해보면 주 방위군까지 전격적으로 투입하고 LA 결창들도 우리 교민 지킨다고 하지만 이번 대대적인 대규모 시위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교민들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992년의 상황은 백인 경찰에 의한 로드니 킹의 구타 사건 그리고 이제 백인 경찰의 방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엉뚱하게도 이제 흑인 사회와 한인 사회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면서 특히 LA의 한인타운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한 일주일도 안 된 사건이었는데 그때 한 거의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때도 이제 주방위군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정규군이 투입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러한 교훈 때문인지 이번에 LA는 사건이 더 심화되기 전에 일찍 그러한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인권백서라는 걸 발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우리나라 등등에서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데, 자, 그러면 미 국무부가 올해의 지금 미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관심입니다. 그동안 보면 사실 미국이 세계적인 리딩 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번에 저런 흑인들에 대한 이제 강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미국이 이제 리딩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자리할 수 있을까라는 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국 미국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 자체가 굉장히 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준 계엄 상황에 들어간 미국 상황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